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 우리 사회 파트 첫 번째 글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글 제목이 뭐였냐면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 모델에 대한 걸 배웠거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지문인데 식물 신품종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회 파트 지금 하나, 두 개 찍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 파트 5까지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파트 남은 거 좀 찍고 기술 파트 찍은 다음에 예술까지 딱 마무리하고 이번 시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도록이요. 다 찍을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 찍는 만큼 여러분이 좀 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목은 이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이라는 게 신품종이 나왔다. 근데 신품종이 나오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보호받지 못하면 만들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도 5문제나 걸려 있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걸려 있는데 6번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일단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건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체크할 것들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품종보호권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망.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일단 첫 번째가 품종보호권, 신품종보호법. 요런 것들이 중요한가 보다. 그렇다면 이 글 속에는 품종보호권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품종보호권의 발전 과정을, 자, 전망을, 발전 과정을 대립적인 입장이라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입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장단점을, 그리고 배경 밝히고 한계를 얘기하냐. 그 다음에 필요성과 설정 과정이냐. 그 다음 사회 문제 언급하냐. 적절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맞다는 얘기잖아. 그럼 글을 읽고 나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그거에 따른 것들을 우리 분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죠. 요건 여러분 좀 잘 체크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된다. 무슨 얘기야? 기간이 넘었는데 이걸 납부하면 다시 보호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럼 이따 글을 읽다가 뭘 체크하면 되는 거냐면 기간이 경과됐다란 말 나올 거예요. 그럼 기간 경과됐을 때 뭐가 있는지 찾고요. 찾고요. 그 다음에 보호권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다음 두 번째요.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목적인데 열매 수확에서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식물만. 그럼 어딘가에 식물이 있을 거거든? 그때 식물만 중요하냐? 다른 것도 있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문제 풀 때 뭐뭐만 아니면 반드시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어떤가 보죠, 이따가. 그다음 세 번째, 실시료는 수요와 공급. 그럼 이따 문제 풀다가 수요 공급 나오면 와서 지워버려요. 그다음 네 번째,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해가 길다. 얘들아. 비교하는 거 문제 출제가 돼요. 그때 여기 보면 신규성 심사할 때 과수, 화해 나왔으니까 이따가 신규성이란 말 나왔을 때 거기에 과수와 화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제외자. 이건 제외자 나오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러면 6번, 7번 문제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자, 포인트 잡고 들어갑시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5가지.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죠? 지금 쭉 해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뭘 알고 끝내면 되는 거냐? 요 5가지를 알고 끝내시면 돼요. 첫 번째, 식물의 품종과 품종 개량이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식물의 품종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개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 품종보호권과 품종보호요건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글을 읽고 글을 보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외우지 마요. 네 번째,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은 무엇이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과 유지조건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필기를 하시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 되겠죠? 갑니다. 자, 1문단부터 가죠. 식물의 품종이란, 그러면 뭐뭐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식물의 품종이 뭔데?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품종이 뭐야? 그냥 고유한 특징을 얘기하는 건가 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쓰죠, 간단하게. 품종이라는 게 있다. 품종이 뭔데요? 일단 고유한 특징. 이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우리는 품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품종이니까 식물의 뭐 종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고유한 특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보네요.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동그라미.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설향, 동그라미. 당도가 높고 귀한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동그라미.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품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키워드만 써요. 품종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 봤더니 매향, 그 다음에 설향, 그 다음에 죽향 이렇게만 써놓고 나중에 문제에서 매향, 죽향, 설향 나오게 되면 그때 여기 와서 비교만 해보면 돼요. 어딘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외우거나 여기다가 블라블라 다 쓰지 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러한 어떤 품종의 실제 사례. 근데 예를 들어 나와 있으니까 정의와 예시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어휘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10번에 어휘 문제 있는데요. 부각, A.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부각이라는 게 뭔가 튀게 만드는 거니까 두드러지는 건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품종 개량이 뭔지 보자. 이 품종이라는 것들을 개량한다라는 건데 품종을 개량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단점을 보완하고 또는 장점을 뭐 한다고요? 장점을 부각시켜요. 그죠? 자, 이렇게 단점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면 그 결과 판매 증대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 결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대. 가장 쉬운 예로 그냥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하게 되면 판매가 잘 되게 되니까 그만큼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다음 1문단의 주제요. 식물의 품종과 그 다음에 품종 개량이라는 것들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됐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2문단 갑시다. 자,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개량. 자, 우리 개량했잖아, 지금. 개량했어요. 마지막에서. 자, 개량했는데 문제는 개량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살표로 왔다 갔다 연결만 해. 자, 그러면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 제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거 같더니 품종을 개량했어. 근데 이걸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을 해. 그리고 나서 적절한 뭐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없어.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내가 개발했어. 개발해서 그만큼의 이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맘대로 써. 쉽게 말하면 남들이 그냥 표절하는 거지. 내가 좋은 품종을 개량해갖고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1년 정도 재배를 해야 뭐 100만큼 나왔어. 근데 이제는 6개월만 재배를 해도 100만큼 나올 수 있는 품종을 개량을 한 거야. 옆에 사람이 보더니 야, 그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무단으로 막 따라 갖다 써. 막 따라서 막 써. 그러면 난 남 좋은 일 시킨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물론 갖다 쓸 수 있어요. 대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뭔가 이익이 와야지.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따라서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가 될 수 있어?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단 사용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한 거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그러면 번호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 종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물 신품종 보호법. 지금 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는데 결국 이게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식물 보호 이거 잘못 썼네. 식물 신품종 보호법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식물 신품종 보호법 왜 하게 된 거야?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쓰면 이거의 1번 지식 재산권을 뭐하고? 보호하고, 그죠? 원래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정리만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자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국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품종 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과수는 뭐 과일나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그리고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 그러면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뭐 들어가냐면 과수도 들어가고 임목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화훼,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 자, 이 문단 주제는요, 그러면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이거 비슷한 거 읽었던 것 같아. 2번 문제에서 뭘 읽었었냐면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2번이 아니라 아까 7번이었나? 7번에서 무슨 말 썼냐면 7번은 2번 봐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 보호의 대상은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근데 방금 뭐라 했냐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도 있지만 임목이나 화훼 등 모든 식물이 보호의 대상이라며. 근데 아까 뭐라 써있지? 열매의 수확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번에 2번은 지울 수 있겠네요. 이해했죠? 자, 이제 3문단 가볼게요. 자,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얘들아,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독서 지문 속에서 이렇게 가정 또는 조건이라는 게 문제 속에서 걸려 있잖아? 그러면 이 가정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여기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품종 보호권 얻고 싶다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요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서 얘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품종 보호권이라는 것들을 얻고 싶은 거야. 이 품종 보호권이 뭐인 거야?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얘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저기 보니까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된대. 그럼 이 품종 보호 요건, 이 요건이 뭔데? 밑에 보니까 3개가 나와 있네. 신규성, 그 다음에 구별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죠. 자, 신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봤더니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무슨 얘기야? 신규성이라고 했으니까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 즉 내가 뭔가 품종을 새로 개발했어. 근데 이 개발한 거 그 이전에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신규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상업적 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신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여야 인정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그냥 쓰죠. 품종보호 요건에는 신규성이라는 게 있다.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요.
과수나 임목의 종자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의 경우에 인정되며 무슨 얘기야? 국내에서는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 이것이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이외, 즉 과수나 임목 이외의 것이니까 과수, 임목 이외의 것은 화훼겠네? 그럼 여기서 그 이외의 종자 속에는 아마 화훼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 화훼라고 하는 것들은 1년 이상 4년이니까 국외에서 4년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죠. 얘가 좀 기가 좀 짧네요. 다음 두 번째요. 구별성은 기존의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쉽게 말하면 기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뭔가 품종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 품종이나 아니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이 있지 않겠니? 걔네들과 뭔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기존에 없는 거 신규여야 돼.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아니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기존의 것들이 있을 텐데 걔네와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성이 있고 구별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구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신규성이라는 것들은 새 거여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정말 키워드 적으면요. 다음 세 번째 밑에요.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니까 얘가 재배를 해봤더니 일정 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데?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처음에 수확이 잘 됐어. 야 이건 대박 발견인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망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올해에는 잘 됐는데 내년에는 망한다든가 그러면 올해와 내년이 다른 거잖아요. 결국 이 안정성을 검증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신규성인지는 바로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나와서 새 거냐 아니냐 구분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3문단인 거고요. 3문단 뒤에 또 나와 있네요. 해당 품종의 품종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육성자는 이걸 기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개발한 사람. 그 사람은 품종의 명칭이나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사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품종 보호권을 설정하려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이 품종 보호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얘네들 등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네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 이 세 개 말고도.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야? 충족한 다음에는 출원 서류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다음 과정이 뭐냐면 출원 서류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담당 기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제외자, 즉 제외자는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기관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즉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예요. 거주국. 그다음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의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데 특별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외자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제외자는 해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제외자가 만약에 조건이 우리 조건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중이 아니라 미안. 거주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두 군데가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만약에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 둘 다 만약에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두 출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모두니까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국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 보호를 출원.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보죠. 미국에서 품종을 개발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 품종에 대해 보호권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한 거죠. 품종 보호권을.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오케이 다 충족됐어. 그래서 미국에서 저 이거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밑에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 아, 무슨 얘기야? 똑같은 품종인데 미국에서는 1월에 받았어. 근데 같은 해 6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어. 왜 두 개 다 받은 거야? 양쪽에서 다 출원하고 싶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고 싶은 나라 모두에게서 다 출원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1월, 여기는 6월에 했던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종자인데 똑같은 식물인데 이거는 최초 언제 출원했다고 봐야 돼? 언제 보호법이 시작된 거야? 제일 처음에 받은 그 날짜.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자의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종자인데 미국에서는 1월에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받았어. 그럼 얘는 언제 출원하는 걸로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6월에 했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일 처음 한 곳.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3문단 주제요.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한 품종보호 요건,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평소 때 많이 보던 게 아니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4문단 갈게요.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해야 돼.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됐다 그랬으니까 요거죠 지금. 출원 서류를 통해서 제출해갖고 접수가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다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살짝 이렇게 끊어놓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가 됐어요. 어디에? 이 기관에. 출원 서류를 이 담당에 제출을 한 거야. 자, 접수가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일정 기간 동안 뭘 하라는 거죠?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면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냈는데 저쪽 사람이 뒤늦게 냈어. 근데 저쪽 사람이랑 친하다고 제 것만 인정해주면 난 열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품종에 대해서 얘를 품종 보호 공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뭐라 써 있냐면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보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품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앞으로 품종을 보호할 거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공개한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대. 즉 이렇게 일정 기간 공개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요 기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는데 나 저런 거 비슷한 거 만든 적 있는데 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 야 저거 내 아이디어는 똑같잖아. 내가 분명히 저번에 생각해서 냈던 건데 라고 이의를 할 수도 있잖아. 몰랐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이 없다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 이번에 심사관이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번에 뭐 해야 돼? 심사해야 돼. 다음 단계 온 거 같죠? 그럼 정리해요. 품종 보호 출원을 접수하면 일정 기간 공개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심사관이 뭘 할 거냐면 저기 있는 품종 보호 요건을 뭐 하라고요? 심사해요. 이렇게 해서 심사한다가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만 잡으면 첫 번째 접수가 되면 공개를 하고 심사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사할 때 뭐 하겠어? 품종보호 요건이 이런 거 있었으니까 진짜 신규인지 진짜 구별성이 있는지 진짜 안정성이 있는지를 처음에 얘가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걸 이제 접수한 거야. 나 해봤더니 이거 완전 새 거야. 나만의 아이디어야. 제출했으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신규성은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여기서 지금 잠깐 정리할게요. 신규라고 하는 것들은 서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배심사라는 것들로 하나 봐요. 재배심사 통해서 한다. 그러면 신규라고 하는 거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끝나는 건데 여기 있는 구별성이나 안정성은 재배를 실제 해보고 그 다음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안정성은 재배를 해봐야 그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배심사로 확인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재배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시료를 직접 재배해서 심사하는 걸 재배심사라고 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절 이유가 없다. 이게 뭔 얘기지? 아까 심사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심사한다. 그 심사 다음 단계가 거절 이유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럼 정리할게요. 자, 심사를 했어요. 그 결과 거절 이유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음 단계는 일로 올게요. 품종 보호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품종 보호를 결정. 오케이.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없다면 결정하고 이것에 여기 써있다.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밑에 내려와서 품종 보호료를 뭐하라? 납부하라고 얘기했지? 자, 이거를 납부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다. 그러면 요 다음 단계가 품종 보호권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 결국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것들은 품종 보호권을 설정하기 위한 그 과정을 쭉 보여준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싹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제요. 사문단,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이 지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문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이런 설정 과정, 절차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문단 남은 것 같은데요. 그죠? 5문단 남았으니까 여기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가자. 품종보호권자가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자,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존속기간을 이제부터는 따져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품종이 보호될 수 있는 그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냐. 일단 과수나 인목 같은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이고요. 그 외의 식물은 20년 정도니까 과수, 인목 외에는 화훼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과수하고 인목 얘네들은 25년. 그 다음에 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냐면 20년. 화훼가 좀 짧다.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과수나 인목은 좀 더 오래 인정받을 수 있고 화훼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자,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조건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가정한 것들은. 자, 어떻게 해야 돼?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매년 돈을 내야지만 인정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존속기간 동안이란 말이 중요해. 요 기간 안에 내야 인정받는다는 얘기야. 기간 후에가 아니야. 기간 동안이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얘들아 이 실시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품종보호권이 설정돼 있어. 이건 내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실제로 이용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면 돼. 그러니까 돈 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저 그 신품종을 한번 제가 재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돈 내세요. 근데 그게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충분히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면 돈 안 내지만 이익을 낼 거라면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어가죠.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얼만큼 내는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계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아까 우리 기간 안에 돈을 내라 했잖아. 근데 이거를 넘치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품종보호권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서 기간 안에 돈을 안 냈어. 그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 품종보호권이 소멸이 돼.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순간 나의 권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간 안에 돈 안 내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기간 중이라도 내가 내야 될 돈을 안 내면 남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어? 돈 내. 보호권 내. 그럼 그만큼 인정해줄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주제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조건에 대해서 써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 끝.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정리 다 했어요. 자, 요거 하나. 한 바닥으로 끝났어요. 엄청나게 와 많이 써있는데 최대한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을 요 한 바닥으로 끝내려고 노력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갑시다. 6번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품종보호권의 발전 과정을 단계 설명했냐. 품종보호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나왔니? 그런 거 안 나오지 않았나? 그죠? 발전 과정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두 번째요.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립적인 서로 뭐 난 찬성, 난 반대 이런 거 있나? 없지 않았나? 그럼 뭐가 제일 많을까? 일단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이거다. 필요성. 그리고 이 설정 과정 뭐였지? 이게 과정이잖아. 그죠? 답은 아무래도 4번이 제일 가깝겠다. 그죠? 자, 7번이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얘들아 아까 존속기간 안에 내라고 했잖아. 근데 경과하더라도 경과하는 순간 이미 권한은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늦게 내면 보호권 유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말이 안 돼요. 땡. 다음 2번이요.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식물만, 우리 아까 이거 틀려 얘기했네요. 식물만이 아니라 다, 모든 식물 다라 그랬어. 여기 어디였었지 아까? 여기는 안 써있네. 모든 식물 다. 3번이요.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수요와 공급에 바탕으로 해서 계약에 따라.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약에 따라. 답은 3번이다. 너무 쉽다. 다음 4번이요. 신규성의 충족 여부 심사할 때는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과수보다 화해가 더 길다. 신규성의 충족 여부 심사할 때 과수보다 화해가 더 길다?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되는 기간은? 신규성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신규성이 얘들아 그 기간이 있었나? 기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상업적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 기간이 과수 화훼에 대한 것들이 따로 언급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신규성 다시 읽어보면 그런 말 있었구나. 과수나 임목의 과수나 임목의 종자는 1년에서 6년 이상의 경우라 돼 있었고 그 외가 화훼니까 화훼는 1년에서 4년 이상이라 돼 있네. 그러면 과수보다 화훼가 길다고 돼 있는데 과수는 6년이고 화훼가 4년이니까 과수가 더 길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5번이요. 제외자가 품종 개량하여 거주한 나라에서 품종보호권 설정하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권 신청하지 않아도 아까 뭐라 그랬지? 둘 다 해야 다 출원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땡. 답은 3번이네요. 자, 8번 가봅시다. 이거 우리 과정인 것 같은데 예인 것 같다. 그죠? 예. 자, 1번부터 하자. 품종보호권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출원서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접수하는 게 기억이다. 빠져. 접수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니은이요. 출원 품종이 보니까 보호 요건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의 신청. 자, 여기 출원 내용 공개했을 때 여기 써 있는데 공개했을 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고 써 있네. 그지? 맞는 말. 다음 3번이요. 출원 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이거 아까 구별성 얘기한 거잖아.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했는지 이거 안정성 얘기한 거잖아. 안정성, 구별성, 재배심사로 확인한다. 안정성과 구별성은 재배심사 맞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4번이요. 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품종보호 결정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절 이유 없어? 결정. 오케이. 5번 가자. 품종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해서 품종보호권을 품종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아니지. 돈을 내야 결정한다니까. 그죠? 무조건 돈 내야 돼. 돈 안 내면 안 된다고. 답은 5번이죠. 오케이.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이요. 사례를 보죠. 일단 갑이 장미꽃의 품종 하나를 A로 개량했어. 자, 이게 품종 개량한 거죠. A로. 자, 갑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 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2020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2020년 5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가 1월인 거고 그다음 나중에 5월인 거야. 자, 이때 A의 품종보호권을 갑이 2020년까지 20년에 처음 했는데 22년까지 한 거면 20년에 내고 21년에 내고 계속 돈을 냈다는 얘기겠네요. 다음 2번이요. 포도나무니까 얘가 과수일 거예요. 그죠? 과수. 자, 과수의 품종 중 하나인 B는요.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하다. 그래서 B의 품종 보호권은 을이 2020년부터 현재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B는 누가 갖고 있어? 을이 갖고 있어. 근데 이 병이라는 애가
신품종 육성을 위한 목적이니까 연구 목적일 거야. 연구 목적으로 누가 있냐면 병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시료 개량을 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하자. 사례 1에서 갑은 2020년 5월 1일에 5월 1일 2020년 5월 여기네. 5월 1일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 출원을 하였지만 보호 출원일은 2020년 1월로. 왜? 이게 최초니까. 아까 최초의 날짜로 보호 출원일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2번이요.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C는 B가 가진 단점이 보완됐다. 개량한 거니까 보완한 게 맞는 거겠죠. 오케이. 당연한 말이네. 3번. 사례 2에서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 실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대. 왜? 연구 목적이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4번 가자. 서류 심사를 통해서 사례 1의 A와 사례 1의 B가 모두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군. 신규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품종보호 요건인데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얘가 보호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보호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충족했다는 얘기겠죠. 당연한 거죠. 5번. 품종보호료를 앞으로도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 아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은 A가 B보다 더 길겠다고 얘기했네. 쟤들 A가 뭐지? A가 장미꽃이니까 A는 화훼야, 그죠? 아까 화훼의 기간은 언제였지? 아까 화훼가 20년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과수니까 25년이네. 그러면 이 A는 20년이고 여기는 B는 25년이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길겠다? 짧은데? 그죠? 짧은데? 다음 몇 번이에요? 5번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어휘 문제는 풀었으니까, 어휘 문제 안 풀었구나. 우리 어휘 문제 약간 풀어야 되는데. 어휘 문제는 맨 마지막만 봐도 될 것 같아, 얘들아.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미안해, 갔다 올게, 앞에요. 가자. 잠깐만 갔다 옵시다. 가자. 마지막에. 여기 있다. 경과. 존속기간이 경과한다는 얘기. 이거는 경과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잖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갈게요. 마지막 어휘 문제에서 여기 경과. 이 경과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가고, 이거는 공간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 방금 경과는 시간이 흐른다는 건데 이건 공간이니까 일단은 상황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요.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신품종 보호법에 대한 걸 배웠는데 사실은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를 출제한다면 낯선 말들이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이걸 그냥 100개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0개 적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했죠? 자, 아이고 다리야. 이거 떨어뜨려갖고 풀어줄 뻔했어요. 자, 오늘은 신품종 보호법. 신품종 보호법은 썰명이 어떻게 되는 거지? 신품종 보호법. 그러니까 보호법이니까 뭐 이렇게 내 거 보호. 어떻게 썰명을 따야 되는 거야? 신품종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죠? 새로운 걸 떠올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세 번째 아니면 과학 지문 아니면 기술 지문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른 강의를 뵙도록 하죠. 이번 중간고사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